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풀어나가겠습니다. 자신만의 스토리로 인사이트 제공해 주시는 함정남 차장님, IBK 투자증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CPI, PPI 소화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해서 물가에 대한 좀 안정을 기대하는 것도 있고요. 내용을 봤더니 PC 물가에 포함되는 게 괜찮았다. 그리고 계란값 영향이 좀 있었다라는 것도 있어요. 저 이제 미국에 또 지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미국 지인들이 계란 텅텅 빈 냉장고 사진 이런 것들을 많이 맞습니다. 보내줬었는데 그냥 보고 흘렸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실제로 반영이 되네요. 저는 그거 봤어요. 코스트코에서 계란 집어가는 걸 봤는데 계란. 예, 이것을 그냥 통째로 다 꽉 채워서 막 꽉 채워서 맞아요. 가져가더라고요. 난동 수준으로 계란을 쌓아가는데 그거 언제 다 먹지? 어쨌든 우리가 우려했었던 데이터에서는 좀 그래도 우려할 수는 아니다라는 것이 시장의 해석이었고, CPI가 나왔을 때는 CPI가 높게 나와서 실질적으로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뒤로 밀려진 건 사실이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세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행보를 보니 다 기한을 두면서 하는 걸 보니 관세가 목적이라기보단 어떤 협상 카드가 목적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노골적으로 계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보고서에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에그플레이션은 그 계란의 에그가 아닙니다. 저도 헷갈려가지고 이게 이 에그야? 하고 봤는데 그 계란의 에그가 아니라 그 농업이라고 말하는 아그리컬처의 에이지를 따서 에그플레이션이지, 계란 때문에 에그플레이션 온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를 해석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농업의 산업에 기반한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의 기저에는 유가가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전이라는 카드가 동시에 지어지면서 실제로 계란값은 농업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가가 안정되면서 그것의 부분도 일단락이 됐다. 관세에 대해서 일단은 CPI, PPI가 불편하게 나왔지만 핵심적으로 볼 PC는 안정적이다. 관세 싸움이 그렇게 노골적이진 않다라는 부분들이 우리 증시가 불편했었던 CPI 대비해서는 편안한 시장을 만들었던 요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도 그랬죠. 네. 그렇다면 이제 국내 내부적인 흐름으로 쫙쫙 가볼게요. 국내장은 확연하게 좀 선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좀 도드라졌던 것 중에 하나가 시클리컬 쪽에서 반등이었습니다. 철강이나 화학 등 이 경기 못난이 종목들이 어제 반등을 보였다. 이쪽은 또 공통점이 경기주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시달렸던 쪽이어서 맞습니다. 궤가 있나요? 일단 조금 걔가 다른데 어제 2차 전지도 올랐어요. 네. 그동안 주도주라고 말도 끊을 수 없고 도대체 너는 어디가 바닥이야 라고 생각했었던 섹터들에서 일제히 반등이 나왔었다라는 점,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철강화학 2차 전지가 트럼프의 어떤 새로운 정책에 대한 리스크 요인과 부담 요인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 속에서 조금 이제는 좀 키 맞추기가 저는 좀 의미가 더 크긴 하지만 그런 쪽에서 일제히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 근데 좀 섹터별로는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철강은 실질적으로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물량 공세에 나오는 대표적인 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중국 철강이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오는 것을 철통 방어하고 싶거든요. 정말로 불편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US 스틸 인수 건 때문에 미국의 철강 산업을 바라보니 이거 진짜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이 전제로 중국산 저가 철강을 막고 싶다라는 의지는 알겠고, 그래서 막상 철강 관세 때리겠다고 했었을 때 우리 철강주들은 안 빠졌었다라고 맞아요.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가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어쩌면 이라는 의심 속에서 어저께는 별도로 한국 정부가 20일에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부과 논의를 20일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국이 중국과 싸우는 데서 우리나라가 어떤 스탠스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냐 할 때 우리도 여기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덤핑 관세를 좀 부과해야 된다라고 봐요. 틀림없이 덤핑입니다. 이거 그렇게 됐었을 때 죄송합니다. 틀림없이 덤핑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중국산 저가 물량이 들어오는 것을 좀 우리도 스스로 방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것만 막아준다 하더라도 맞아요. 우리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그리고 미국은 이거를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쳐다볼 것 같아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포함해 가는지. 그래서 20일 날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대해서 이 규모가, 이 후판 시장 규모가 연 8조 규모거든요. 와. 이 현대제철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낙폭과대 종목이 올라온다라는 점, 그리고 관세 정책이 결국은 중국 물량이 우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라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고 한다면 현대제철도, 하지만 무조건적인 호재라고만은 볼 수 없는 게, 중국산 저가 제품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왔을 때 반대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는 요인도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직접적인, 현대제철이 수익을 못 내는 직접적 영향이었는데, 반덤핑 관세만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철강주들에게선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개별적인 이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화학은 또 조금 다른 시나리오. 똑같은 맥락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화학이 안 되는 게 중국산 저가 화학 제품이, 그런데 어떻게 중국은 저렇게 싸게 파냐라는 것이, 실제로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통해서 모든 경제 제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러시아가 자국이 갖고 있는 천연가스라든가 원유를 팔 수 있는 것이 중국 쪽으로 팔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이 이걸 다 사다가, 엄청 싸게 사다가 다른 나라에도 오히려 갖다 파는 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림자 선단이라고 해가지고 배를 통해서 러시아산 원유를 어느 누구보다 싸게 구했던 중국이 물량 공세를 통하고 화학 공장을 지어갖고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 역시 저가 공략을 했었는데, 이것도 차단해 줄 수 있다라는 점 더불어서 이제 종전이 되면 종전에 대한 카드로 러시아에게는 막혀 있었던 경제 제재에 대해서 풀어준다라는 네. 시나리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에다가 싸게 팔 없죠. 필요가 네. 없죠. 그렇게 됐었을 때, 그렇다고 중국이 더 비싸게 팔거나 가격 경쟁력이 뭐 더 이럴지 않을 겁니다. 가격 경쟁력은 있겠지만 이렇게 극단화된 상황은, 네, 이 차이는 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사실 반도체 쪽에서도 이런 그림으로서 좀 호재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중국을 옥죄는 것들이 우리나라에게는 악재만은 아니다라는 그림이 철강화학 쪽에서 조금은 다르지만 여기서 좀 해법을 찾아 나오고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현대제철, 뭐 LG화학, 롯데케미칼, 뭐 신규 매수로 메리트가 있지는 않아요, 지금으로서. 근데 보유자분이 안 그래도 글 올려주셨어요. 이 종목 귀양 보냈었는데 물 타도 되나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정말 좀 진입을 해서 좀 조정을 해볼까요? 이번은 다릅니다. 저 조금 달라요. 예전에 화학주가 조금 의심해 볼 만합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번 미국향, 신규 매수도? 네, 미국향의 비중이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향이 좋아졌어도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너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오르고 있는 이 분위기의 테마가 어떤 느낌이냐면, 미국이 중국을 때렸을 때 수혜를 본다라는 개념이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조선주가 원래 수주가 엄청 좋았었어요. 수주는 이번에 받은 게 아니라 2, 3년 전에 다 받았었다니까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중국이 죄송합니다. 조선주가 엄청 수주는 이미 다 받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의 조선을 한번 검토하고 니네 막을 거야 라는 것부터 조선주가 출발했다가 지금 이제 방산으로 불을 뿜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철강화학주들이 미국이 중국을 때려서 그동안 억울했었던 피해에 대해서 숨통이 열린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저는 지금 충분히 이 자리에서는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 이상으로 보고 30% 이상 손실 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물을 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그런 의미의 출발이라는 것이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계기가 되어주는 것 중에서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자 하는 그 욕구에 포함되는 섹터들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의 관세, 결국 우회 수출하는 거
꿈꾸지 마라라는 멘트는 오늘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네. 중국을 제재하는 과정인데 뭐 지금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줄줄이 이제 만지작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관세에서 저희가 어떤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될까요? 하루는 악재 같고 하루는 호재 같고 뭐 그렇습니다. 상호관세 때린다라고 이제 4월 1일부터 부과한다라고 그랬죠. 한국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피해가지는 않아요. 뭘 피해가? 뭐 어차피 피할 생각 없어? 세금 없는데 뭘 피하기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말이죠. 그래, 너네는 예외야.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뭘 해야 되냐. 일본에서 선례를 보여줘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네 원유 좀 사고 방위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것을 맞춰 나가려고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세를 서로 부과해가지고 막 근데 미국 입장에서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익을 갖고 가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 흑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할 텐데 아마 그것을 어차피 우리나라는 100% 원유 수입국이잖아요. 그래서 대왕고래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100% 수입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한국가스공사가 미국 LNG를 수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마무리될 수 있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재건은 사실 재건에 속하는 종목들까지 해서 중소형 건설주들도 막 자주 얘기를 해주셨었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종전 얘기가 약간 양치기 같지 않은 것이 정말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이제 정말 돼야 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종전 관련한 재건주에 대한 베팅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했었죠. 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번 주에 발표하겠다라고 미리 뉴스 할 거를 예고편까지 만들어줬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내내 올랐으면 오히려 오늘 매도해야 된다라는 뷰를 제가 이제 월요일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딱 출발하는 시점이 어제 움직였잖아요. 어제 하나그룹주가 그렇게 세지 않았으면 이게 재건주가 더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눴어요. 지금 하나그룹주가 가는 것이 방산 이슈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방산과 재건이 같이 가기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편한 동거네요. 네, 불편한 동거죠. 두 번째는 재건주들이 갈 때 이것저것 너무 테마하다는 게 사기 싫으시다면 오히려 중견급으로 있는 HD 현대건설기기라든가 현대 에버다임이라든가 인프라코어를 사셔라. 이거는 중국에서 어떤 부양책들과 관련된 호재로서도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했는데 이것이 저는 제 기준에선 어제 출발입니다. 어제 출발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종목별로는 윗꼬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전이 된다라는 뉴스도 아직 나와야 될 뉴스고 그 이후에 재건 계획 또한 앞으로 ING, 뉴스가 제로가 소멸이 아니라 ING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저께가 뭐 한번 뉴스에서 끝났다 이 상황이 아니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오늘 조정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정을 준다면 좀 오히려 매수이기를 주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는 종목이 확장되는 지금 농업과 이제 건설기계 쪽으로 집중돼 있죠. 대장. 건설기계 전 여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중국 부양책도 아직 남아 있어요. 섹터가 확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땅만 파지 않아요. 통신도 깔아야죠. 그 다음에 원전도 에너지. 그렇죠. 원전도 해체하거나 다시 가서 지어야 되는 이슈도 있습니다. 에너지 부분에서. 그 다음에 종전이 됐었을 땐 트럼프가 다음 카드로 쓸 수 있는 건 북한이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저께 남북경협주 눈치 보면서 자기 힘까지는 딱 고개를 내밀었었거든요. 이게 김정은 얘기 나올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었을 땐, 이젠 섹터가 확산되는 것까지도 대장 전지건설 로봇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여주시면 좀 시야를 넓혀서 준비하는 것도 재건과 관련된 준비해야 될 이슈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우진엔텍, 그렇습니다. 일진석재 등등의 종목들 맞습니다. 화면에 같이 소개가 맞습니다. 됐습니다. 재건에서 이제 출발하는 뉴스라는 점에서 아이디어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 관심 섹터는 반도체 소부자, 어제 시간에 그 1조 온디바이스 AI 칩 관련한 드림팀 조성 얘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안 그래도 반도체 쪽이 궁금했었거든요. 뭐 요즘 반도체 쪽의 칩스법에 삼성전자의 분위기 달라진 거 등등해서
확 좋아지고 있어요, 분위기가. 그것에 앞서서 오늘 새벽에 나온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 그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좀 재협상을 해야 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오늘 아침에 계속 도배가 됐기 때문에 네. 포털 사이트 일면에 도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별로 걱정은 안 돼요. 그게 매년 주는 게 아니라 한 번 스팟으로 8조 주는 거거든요. 네. 8조도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제 기준에선 재협상하면 더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공장을 이 정도로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공장 건설 비용이 되게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거 기준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지금 자기네가 공장에 들어왔었을 때 부가가치로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 경제가 좋아지는 것 대비 부가가치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거 협상으로 해가지고 아 됐어 기분 나빠 8조 원 안 줘 이럴 사항이 아닙니다. 단서 조항은 좀 붙겠죠. 미국 내로 유통을 해야 된다라든가 뭐 이러한 단서 조항은 붙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된다라는 점. 단서 조항이 붙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원래 이제 정권이 바뀌면 앞에서 정권에서 이뤄놓은 것을 조금 지우고 새로 덮어붙여서 거기서 잘못된 것을 내가 새롭게 만들었다. 좀 이런 네. 걸 만들고 싶은 것이 트럼프 행정부일 거거든요. 그런 관점의 약간의 노이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디바이스는 앞두고 봐야 될 섹터라고 이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여전히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아직 반영이 된 걸 수도 있고 K칩스법 통과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가 거의 셧다운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서도 하나하나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K칩스법이 네.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2월 내에 이제 도장이 찍을 일만 남았다라고 보여지고 도장을 찍는데 뭐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것을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 거기에 이제 지금까지는 세액공제에 대해서 20% 25% 했던 것을 올려서 20% 중소기업에는 30%까지 그리고 이 안에서 R&D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세액공제가 뚜렷하게 늘어난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대기업은 1%, 20%까지 올라가잖아요. 중소기업은 30%. 저희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R&D 시설이 많은 기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5%씩 올라가는 건 다 똑같잖아요. R&D는 특별히 많이 밀어주네. 그러면 중소기업 중에 R&D가 어디가 많이 투자하는데 하고 들여다보면 이제 조금 K칩스법에 대한 수혜주로서의 또 하나의 테마로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하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어디가 많이 들어요. 투자를 했는지 이렇게 두드려봤더니 들여다봤는데 R&D 비중이 20% 넘어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들은 실제로 R&D 비중이 높다라는 건 그냥 이 수혜만이 아니더라도 되게 앞으로 되게 중요한 시장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 골든타임이 그 황금의 시대가 아니라 의학용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되냐 안 되냐의 핵심, 죽느냐 사느냐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R&D 비중이 높은 기업은 안 그래도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지금 저기 보이는 종목들이 나 저 종목 좋아했는데 라는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칩셋 미디어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런 종목들이 R&D, 칩셋 미디어, 자람 테크놀로지, 텔레칩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R&D 비중이 높아서 K칩스법 통과됐었을 때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인데 지금 분위기도 나쁘지 않네, 추세도 괜찮네 라는 관점에서 K칩스법과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자람이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람 뭔가 자라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드셨구나.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너 참 잘함. 아하. 너 공부 잘함. 다 좋은데요. 뭘 해도 좋아. 이름 잘 지었어요. 네. 그러네요. 주가만 잘 가면 넌 정말 잘함. 그럼 자람 주가 자람 자람 테크놀로지 에이직 설계 전문 회사입니다. 이제 말씀 주신 그 스토리와 함께 또 어제 있었던 시간의 뉴스 속에서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체크해 주시죠. R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